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또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미디어 아트 작가 문준용 씨가 국가지원금 6,900만원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어떠한 편법과 특혜 없이 정상적인 절차와 심사를 통해 국가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건데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이런 지원 사업에 응시조차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단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받아야 할 일입니까? 준용 씨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게 대체 몇 번째입니까? 이 정도면 미디어 아트 작가로서 그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이 어떤 때인데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편법과 특혜로 이런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말이죠. 답답합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바라본다지만 그건 아닌 거죠. 자신들이 그랬다고 해서 남도 그럴 거라는 생각은 패착입니다. 준용 씨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 기술융합 지원 사업에서 6,900만 원의 지원금에 선정됐다며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이지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생각을 준용 씨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출신의 김영환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자랑할 일이 아니라 자랑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응수했는데요. 이어 그 집에는 어른이 없나? 아니면 말릴 수가 없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것도 모르냐라고 물음을 던졌습니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아니고라며 서둘러 혈압약을 찾아 먹어야겠다고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놨는데요. 준용 씨는 게시글에서 이 사업에 뽑힌 것은 대단한 영예이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21 공동대표 김경률 회계사는 그 평가를 시장에서 받아보라며 외공 영예와 평가를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에서만 받는지 심히 궁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역시 천재적인 감각으로 세계예술계를 놀라게 한 예술가 문준용. 이런 분이 국내에 지원금을 싹쓸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젠장, 하필이면 대통령이 문재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웅 국힘당 의원은 서 교수의 페이스북 글에 전 정권 최순실 사태 당시 불거졌던 자녀 특혜 논란을 겨냥한 듯 유라야 미안해라고 댓글을 남겼는데요. 여기에 서 교수는 유라 앞에서는 저도 죄인입니다라는 댓글을 또 달아 화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파리가 꼬이듯 이 현상은 어떤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딱 예상했던 인물들만 조롱과 비아냥을 해댄 거죠. 김영환, 김경률, 서민, 김웅. 어쩌면 똑같은 인간끼리 일이 뭉치는 걸까요? 준용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1,4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대체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저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준용 씨의 지원 사업 선정이 갖는 의미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인데요. 여기에는 전근대적인 연좌제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자유롭게라는 조항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런 뻘소리가 나오고 마는 거죠. 김영환, 김경률, 서민, 김웅의 이런 사고방식 자체로는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반역을 행하는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냥 놔두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윤석열의 변명인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들의 한계인 거죠. 이들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준용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야 맞는 겁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들인 거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전날인 20일 김호수 검찰청장을 만난 데 이어 21일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 청장과의 협의를 한 차례로 끝내고 이번 주 안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인사 절차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직제 개편안과 맞물려 주요 사건 수사팀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까지 진행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인사가 검찰 해체의 결정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까지 검찰 개혁을 이렇게 찔끔찔끔 할 건가요? 대통령 임기 안에 가능한 겁니까? 박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 승진 전부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 시점과 관련해선 이번 주에 열릴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또 김 청장을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전날 김 청장과 만나 1시간 30분가량 검찰 직제 개편안과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했는데요. 인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인물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 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날 법무부는 6월 중 인사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 직계 개편안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22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받아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직계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30일 인사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 전부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주요 수사팀의 대부분이 해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히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던 이정섭 부장검사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수사하는 상황을 놓고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하며 교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주요 수사팀의 해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김 청장이 중간 간부 인사 전 김 전 차관 사건과 월성원전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 이 기소를 승인한다면 김호수 청장은 저희 편이 아닌 거죠. 이 기소가 승인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현 정권을 공격하는 빌미를 다시 검찰에게 내주는 꼴인데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김 전 차관 수사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월성원전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권 흔들기 수사였습니다. 중요 사건이 모이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서 4차장까지 직접 수사 권한이 있는 반부패 강력부장, 공공수사외사부장, 부산지검 반부패 수사부장 및 형사말부장에 어떤 인물이 앉힐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제발 검수완박이 되는 마지막 인사가 되길 바라봅니다. 끝으로 지난 주말 장성철 공감과 논쟁정책센터 소장의 윤석열 X파일 발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그는 오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또 X파일은 어떤 경로로 구하게 됐는지 등에 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일이 여권에서 작성된 것 같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여권이 작성했다면 이 정도 파급력밖에는 없었을까요? 지들끼리 싸우려고 만든 파일 아닌가요? 김무성과 유승민의 콜라보, 거기에 이준석의 모르쇠가
지금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한데요. 인터뷰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공개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공작을 하려고 했다면 기자들한테 흘린다든지 보도되게 했을 텐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린 이유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여권에서 공격할 소지가 많으니 준비를 잘해서 대비를 해라, 대응을 잘해라.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제가 사실은 토요일 날 페이스북에 제 의견을 올리기 전에 오전 10시쯤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파일을 입수했는데 넘겨줄 터이니 당에서 좀 검토해보라. 라고 이제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에 국민의힘 현재의 최고위원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뭐 나한테 주지 말아라. 내가 괜히 그거 받았다가는 내가 오해 사겠다. 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던 분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측과 대응을 하고 싸우고 제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개 평론가로서 제가 파일을 보고 나서 저의 판단과 생각을 올린 거지. 저한테 전달해 준 분들, 이 두 분이거든요. 예. 두 분 다 제가 오랫동안 친분 관계가 있었고 믿을 만한 분들이었고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들도 믿을 만한 곳에서 구했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저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많은 문서를 봤지만 이것은 정리가 잘 돼 있는 문서였고 제가 두 가지 문서를 받았는데 하나의 문서에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정치적인 판단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권에서 작성된 것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까요? 야권에서 윤석열 총장을 저격하기 위해서 저러한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문서는 분명히 대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작성됐다? 이것은 그렇게 추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